맡은 광평구 주민자치회 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영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은 핵심 공약사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반대 설명에도 비약해서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작은 성과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 광평동 주민자치회는 광평동 주민 30명이 자치위원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30명 중 21명이 동의를 해서 우리 비대위가 5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오늘까지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22일이 지났는데 마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열정적으로 우리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 반대 설명을 위해서 오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어귀에 있는 텃밭처럼 항상 초록을 머금고 계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총괄 활동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책이 있다면 정의는 실천이다 라고 매사 정의롭게 행동하시는 정의당 김명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비대위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소박하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찬성, 반대하는 모든 주민, 학자, 단체 등이 참석해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를 하고 한번 선택하면 30년을 가야 하는데 멋지게 공론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증설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대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금 같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박은영님, 김명희님 순으로 하고 모든 패널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 이내 준수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이제 들리시나요? 네. 제가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대충 들리셨죠? 네네. 저는 오늘 그 열병합 복합화력으로 증설하려는 내용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병합에서 현대화 하겠다라고 현대화 사업 계획을 조금 성적에 올려서 그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시혜동에 1997년에 준공돼서 들리고 있고요. 벙커CU랑 LPG를 201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LNG로 복합화력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고요. 사업비 5천억 원. 핵심은 전력 생산을 죄송한데 포인터는 없죠. 네.
전력 생산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13MW에서 476MW, 열 공급은 약 367인데 예비열까지 포함해서 549 이렇게 연용량을 계획하고 있고, 스팀 터빈 방식에서 지금 복합 화력은 가스 터빈이랑 스팀 터빈 합친 방식이거든요. 스팀 터빈은 연료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복합 화력은 저 맨 아래 글씨가 너무 작기는 하는데 가스 터빈에서 연료를 태워서 부온에 이제 연소가스를 만들고, 이 연소가스로 가스 터빈이 이제 발전을 하고 1차 발전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데요. 이 가스 터빈을 또 돌려서 2차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은 복합 화력이 좋습니다. 요거는 열병한 말이 맞는데요. 기존의 스팀 터빈 방식이 78% 정도 효율이었다면 복합 화력 조금 높아요. 85% 정도 효율이 된 거고, 만약에 같은 양을 발전한다고 하면, 증설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양을 발전한다고 하면 효율성은 복합 화력이 좋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증설을 해서 연료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전력 생산을 더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후에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또 바로 해드릴게요. 저희 녹색연합이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이 줄지 않는다는 거, 증설을 통해서 줄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열병합 위치한 지역, 신탄진, 이거 11동, 대덕구 11동이긴 하지만 관평동, 제가 사는 구지역, 송강, 여기 껴서 사실은 환경사안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죠. 저도 국제적 납치 대책이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같이 여기 정의당에 계신 김미영희 선생님하고 했었거든요. 매립장 문제, 압취 문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폐기물 몰래 배출하고 이랬던 사건들까지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병합층에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환경공단의 굴뚝 원격 감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굴뚝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송수신해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글씨가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설 증설 후라고 표시된 게 지금 열병합 발전에서 우리 현대화 사업하면요 이만큼 배출돼요 라고 한 데이터고요. 17, 18, 19년 클린 시스템에서 보고가 된 배출량입니다. 보시면은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355, 201, 58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벙커 CU 때문이거든요. 벙커 CU 사용을 2017년 이후부터 안 하게 되면서 사실 황산화물이 계속 줄어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시 대기환경 기본계획 세우는 연구원에게도 확인했는데, 대덕구의 황산화물 배출 주요 원인은 열병합 발전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병합 발전이 저거 안 쓰기 시작하니까 대전시의 대덕구의 황산화물 수치가 딱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벙커 시위의 영향이 컸고요. 먼지나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져보니 이게 뭐 가동률을 열병합에서 이렇게 바꿔서 막 수치를 재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배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8배에서 뭐 10배까지도 늘어나는 것들이 보여서 저희는 줄지 않는다. 증설했을 경우 먼지랑 질소 산화물 줄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지 않는다. 그냥 황산화물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뭐 낮다, 가동률이 낮으니 뭐 저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가동률을 비교해봐도 뭐 17%다, 13%다, 20%다 이렇게 해봐도 그 양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벙커 CU 사용 안 하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열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굳이 뭘 하지 않는다면. 마우스로. 이 자료는 열병합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시했던 자료예요. 뭐 자료가 여러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게 안 돼서 저기 개별 에너지, 기존 설비, 현대화 사업의 사업 계획과 실제 운영 이런 데이터가 보이실 텐데, 개별 에너지는 이 열병합이 지금 집단 에너지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전 과정을 다 거쳐서 이거를 아파트 공장으로 던져주는 방식이에요. 개별 에너지는
공장 아파트에서 우리 보일러 돌려서 우리 스스로 이제 발전하고 이제 열을 하는 방식이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개별 에너지가 훨씬 많다 이런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이제 하나를 갖고 왔고, 기존 설비는 지금 방식으로 했을 때 오염물질, 온실가스. 현대화 사업 중에는 사업 계획,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 부분에 그 데이터하고 실제 운영이라는 거는 가동률 17%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 479톤 정도 했는데, 봐봐 사업계획 보면 333이잖아. 우리 줄어들어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벙커CU 많이 써서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던 그때 평균까지 모조리 합치면 평균치가 확실히 높아지겠죠. 근데 최근 3년치 평균 보면 322, 사업계획이 훨씬 많아요. 예. 사업계획과 큰 차이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 가동률도 17%를 적용했어요. 그럼 이만큼 500메가 해놓고 17%만 돌릴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 아까 제가 미세먼지 뭐 관리 계획 얘기했는데, 대전이 그 대기오염 총량제라고 해서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이만큼만 배출해야 되라고 이제 할당을 줄 거예요. 그 작업이 이제 올해 내년 진행되는데, 그 할당 용량에 싹스나 락스, 지수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도 분명히 증설하면 영향을 미칠 건데 대전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개별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이 집단 에너지로 하는 현대화 사업이 훨씬 좋아 하는데,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집단 에너지를 증설을 해. 그러면은 개별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흡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흡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작업을 한 게 있냐, 뭐 시에도 물어보고 얘네들이 얘기했는데 증설하고 나면 당연히 그런 작업 될 거다, 우리가 다 할 거라고 얘기해 놨다라고 하는데, 일개 열병원 발전이라는 그 민간 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책임 있게 할 거다, 저는 그거는 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개별 에너지는 개별 에너지대로 돌아가고, 이거 증설해서 증설한 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부분인데요. 온실가스도 환경부 데이터입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저 데이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열병합 발전이 보고한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에 보면 온실가스도 계속 줄고 있죠. 뭐 가동률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줄고 있는데, 증설했을 경우는 106만 톤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감소해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가동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도 100이 아니라 한 80 정도 예측이 돼서 실제로 온실가스는 확실하게 늘어나고, 열병합에서도 그거는 알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실가스는 주민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미활용 에너지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하고 우리 산업체에 열 쓰는데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가 증설한 만큼 온실가스 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온실가스가 주민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온실가스가 지금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저희 바로 작년에도 7, 8월에 큰 비 내려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환경부, 뭐 대전시 다 설문을 해봐도, 저희 노생이라도 설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내상과 관계가 있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97%, 어떤 설문을 해도 97%가 넘게 대답을 하고 계신데, 기업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올해 초에 2050년까지 흑대전시장이 탄소 중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갑자기 106만 톤이라는 온실가스가 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에 관해서 대전시는 무관한 계획인 건지, 이렇게 자기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제 열병합에서 복합화력으로 바꾸는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그래 그럼 신재생 에너지 좀 어떻게 하나, 좀 초안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어서 보면 주차장 위에 그냥 패널 설치하는 이런 좀 형식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거 이상을 제가 본 일이 없어서 이렇게도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산업체 열수요는 뒤에 가서 설명하시는데, 앞서서 설명했지만 열수요 확대가 열병합에서 우리 이제 열 팔 겁니다, 오세요 하면 그들이 다 올 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이런 지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헛되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명 발표를 4월 1일 날 했고요. 저희도 4월 1일부터 이제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평동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신천지대 계신 분들도 만나고 또 정의당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지금 이런 설명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4월 27일 날 허태정 시장이 정례 브리핑 통해서 산자부에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너희 열병합 증설할 수 있어 이렇게 브리핑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3가지 조건의 주어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성명을 한 번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덕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용령 증설 반대한다라는 의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성구 의회 이쪽에서 저희 간담회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왔었는데 주민자치회 모임에서 불러주셔서 이금선 의장님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사실은 어떻게 좀 주민자치회가 이야기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의회도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좀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좀 대덕구 의회만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또 몇 가지 좀 주변에서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주변 시설의 열 용량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협의되거나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뭔가 합의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민간 기업인 열병합이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나 지자체에서 전체 지역 에너지 관점에서 이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은 하나도 되지 않고 지금 열병합이 우리가 여수 확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전시가 왜 그렇게 뒤로 빠져 있느냐? 실제 산자부 정기위원회, 산자부에서 이 승인이나 허가 반려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전시는 자치구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권한이 없다고 입장은 없지는 않거든요. 입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른 대구나 뭐 서산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서 결국 엎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대구 아주 최근에 권영진 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엎어진 게 있는데 권한이 없다고 해서 입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사업자랑 주민이 계속 찬반하면서 입장 차반 확인하는데 결정은 산자부가 해버린다? 이거 너무 우스운 상황인 거잖아요. 지역 아까 앞선에도 대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분산 정책을 산자부가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권한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과 지역 주민이 지자체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런 대전시가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대전시 에너지 자립률 낮은데 이런 것 좀 해서 확 높이면 좋지 않아? 근데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환경권 해치면서 높이는 에너지 자립률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대전시의 의지, 그래 맞아. 복합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 확대하고 있나?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은 깨끗한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얼마나 하면서 복합 활용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안목이나 계획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립률은 핑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증가 위험하는 이 복합 활용 방식이 브릿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석탄 화력 없앨 거니까 필요하지 않아 하는데 결국 이 복합 화력도 꺼야 될 불입니다. LNG도 화석연료거든요. 우리 화석연료 무한정 나오지 않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의 에너지 의존하는 것들을 결국은 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일인데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갖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탈석탄 해야 된다는데 복합화력으로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대형 석탄화력, 우리도 석탄화력 에너지를 쓰고 있죠. 지금 우리 지역도. 근데 그런 국가전력 시스템 문제는 당연히 계산돼야 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그저께 반려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드려보니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 발전에 투자를 결정하는 용량들이 3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이제 가스 발전에 세계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제에너지가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근에 가스 발전에 투자하는 패턴들을 보고 참고한 자료인데요. 이제 가스 발전에 투자하지 않으니 이거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재생에너지의 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싸지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 그래프거든요. 제가 나중에
꼭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이면 가스 발전이 이제 태양광 풍력이 가스 발전을 앞지른다는 거예요. 더 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를 가스 발전에 할까요? 재생에너지에 할까요? 지금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민자가스 발전, 지금 우리 열병합 발전이 지금 민자가스 발전이거든요. 뭐 한전에서 뭘 보전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에너지 공급 권한, 공급 그런 거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걔네가 갖고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자료에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전력거래소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분기별로 이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뭐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 1000메가짜리가 4개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실패한 사례는 없고요. 네,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500메가 단위도 따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포그린 가까운 충남의 네포그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폐기물 태워서 에너지 하려는 거를 계속 RDF, SRF라고 해서 폐기물 태워서 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LNG를 바꿨는데도 LNG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이것도 완전히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 이래서 지금 계속 막 행정소송까지 가고 하다가 지금은 건축 허가로 진행 중이고요. 가까운 세종에도 원래 한기가 그 세종 이마트 있는 근처에 하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복합화력 발전이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이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가 있고 했는데 결국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수, 부천, 김포 이렇게 좀 열병합과 비슷한 용량의 사례들인데요. 한번 기사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한번 어떻게 좀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 올린 거는요, 너무 웃겨서요. 이 피켓 잘 안 보이실 건데 한번 사진 찾아보면 대전시장도 복합하려 하지 않게 했는데 권영진 너는 뭐냐 이런 피켓이에요. 피켓에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구미에 달서군 부지면 국가산당 부지에다가 이걸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경계에 있는 창녕군하고 대구 부지면 주민이 반대해서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이 우리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멈춰진 상황이고요. 내포나 뭐 여기 신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 처리 요구를 했지만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최근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주민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실 테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공론화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단돼야 된다는 거. 지금 정기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크게 목소리 내주시고 시장이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전략들을 또 이 자리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비대위가 그 세계 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대전시 산자부 열병합에도 저희가 비슷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6군데 공문을 보낸 중에 유일하게 저희에게 전화도 주시고 저희 쪽에 협조 지원해 주신 게 정의당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의당 대전시 당위원장님 남가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유성구 지역위원장님이신 김윤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패널 김영희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전국위원이기도 한데 유성지역 부위원장이고요. 부죽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주민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은 세종 방향으로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그다음 음식물 처리 시설도 있고, 또 신탄진 쪽으로는 삼사공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원자력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압취와 오염물들이 있고, 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제 계속 밝혀지는 게 방사능 물질이 그 실험할 때는 계속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시냇물을 따라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걸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하수 처리장 이전하는 거 결정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거를 시에서 하나가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게 아마 거의 2조, 세금으로 보면 2조 이상 들어가지고 이쪽을 이전하면서 분뇨 처리장도 같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몰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좀 자괴감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열병합 발전까지 증설하면 그 먼지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몇 배가 증가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시에다 물어보고 저도 주민으로서 계속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산사하고 통화해보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자괴감도 들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사실 누구는 혐오시설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환경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 근처에 누구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대전 시민 누구에나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떤 이전을 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수처리장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사실 굉장히 시간은 거의 신전이라고 하지만 계속 저희가 1년 동안 피켓 들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때도 어떤 주민들 얘기 듣는 과정을 보면 몇몇의 사람들 정도 회의하고 처음에 결정된 것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료도 굉장히 부정확했고 그리고 몇 차례 정도만 듣고 저희가 그래서 대전시장께 면담 신청도 하고 이거 토론해보자. 하수처리장 이렇게 크게 이전하는데 정말 맞는 건지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맞는 건지 중지하고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보자.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거절하시고 하다못해 저희가 그때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불렀는데 토론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열병합 증사할 때 계속 시하고 통화를 해보면 대전시가 열병합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요. 처음에 전화 통화했을 때 그 공무원이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이러 했는데 제가 근거를 달라고 공무원이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열병합 회사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그리고 매번 그렇게 홍보에 지금 거의 열병합 회사의 홍보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저희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 사업의 핵심은 대전 열병합 발전이 이제 30년이 되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하기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경영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걸 통해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전기를 한전에 팔면서 이윤을 내는 거죠. 근데 대전시는 할 수 있죠. 그 회사는 뭐 그렇게 해서 사생자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 대전시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없는지 또 이게 잘못된 건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하고 그런 걸 판단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 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전시에 전화를 해서 이제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거 아까 시 공무원 오셨다 가셨는데 이거 주민들이 사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민들이 거의 다 모른다. 왜냐면 4월 9일까지 대전시가 산청하고 의견을 냈어야 됐는데 그때 정말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20일까지 연장을 했었어요. 근데 20일 날까지도 왜냐면 그제서 관평동은 비상대치가 이제 꾸려져서 뭘 하고 있었고 부죽동 저는
구죽동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의 모른다. 그러니까 더 의견을 듣던가 알리던가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공청회 왜냐면 지금 열병합은 찬성을 하고 반대 입장도 있으니까 찬반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공청회를 하라고 계속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였고 심지어 4월 20일 날 올릴 때 안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현자도 안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고 보니까 올렸다고 나왔길래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뭐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까 가셨는데 그분이 전산이 고장나서 그랬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둘러대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올렸어요. 근데 올리면 더 의견을 올렸으니까 근데 이 대선씨가 하는 얘기는 또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대요. 뭐냐, 27일 날 설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어디서 하냐? 열병합 회사에서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열병합 회사에서는 편파적으로 대전시에서 공청회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쨌든 그게 하는 거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이런 사정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까 그 면담을 했을 때는 그 너무 편파적이다. 왜 열병합 회사에서 그 설명회를 듣냐? 대전시가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또 다른 담당자는 이건 우리랑 상관없이 열병 회사에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제가 사실 다 녹음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반대 의견 얘기하려고 보니까 신청 안 받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 구죽 동사무소에서는 우리는 안 받는다. 열병합 회사에 전화를 해봐라. 열병합에서는 저한테 신청 다 끝났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원 한 15명을 받고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청 자체를 못했는데 보니까 근데 대전시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 주민센터에서 각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한테는 공문을 보냈대. 근데 그 공문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대전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시는 어쨌든 공무원이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성의 없게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앞으로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시민들한테 열어놓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욕을 해도 묵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충실히 해주기를 진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후위기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기후위기에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저희가 작년 코로나19로 보면은 뭐 방역도 방역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전시가 사실 2030년까지 30% 탄소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2050년까지는 탄소를 더 이상 이제 실제 안 나오는 뭐 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홍보 입장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한 10배 정도 탄소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열병합에서는 이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그거를 거의 방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이거 하면서 대전시 에너지 정책은 뭔가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근데 대전시 에너지과가 사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에너지과가 있었는데 지금 기반산업과 전혀 에너지와 관계없는 어떤 과로 변경이 됐고 그 보면서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정보 공개 선고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미하고 담당자를 만나도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냥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공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공성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난방이나 전기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다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사기업에서 가서 그걸 이윤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한테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열강압 발전은 2005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민영화 안 됐고 그 뒤에 민영화가 돼서 4개월 넘어갔다가 100억을 팔아서 지금 맥쿼리 투기자금 맥쿼리가 거의 92%를 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맥쿼리가 제가 타보니까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열병합을 증설하게 되면 그 기업은 편하서 이윤을 내겠지만 그로 인한 공해물질 이런 것들을 다 마시게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뭐 기존엔 석탄, 석유, 화석 연료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LNG도 사실은 그 전에 벙커시드보다는 좀 친환경이긴 한데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일하는 분들 노동자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에너지 공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충남하고 제주도 지금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대전도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저번에 시 공무원 통화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반대가지고 거기서 이거 포기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포기하면 공공에서 하라고 저희는 요구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공공에서 안 할걸요. 이건 이윤이 안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리고 어쨌든 이거는 모두가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 필수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대전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다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자리 정리하면서 수고해주신 박은영, 김명희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 성실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을 보면은 녹색연대 쪽에서 오셨고 정의당 쪽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지금 다른 그 민주당이나 이제 그런 쪽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그 국민의힘도 우리 대전 그 시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아니면은 국회의원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탈원전, 탈석탄화 하면서 복합 활용 쪽으로 좀 지방 좀 뼈게 해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정책이 탈원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여당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시나 그쪽에서도 추종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야당 쪽인 국민의힘이나 여기 대신 정의당뿐만 아니고 그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끄떡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정당 단체니까 정의당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당 쪽인 민주당 쪽하고는 좀 접촉을 해요. 근데 아직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금 정의당 쪽에서 봤을 때 다른 정당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포착이 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도 똑같이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상민 의원한테도 저희 기본의원도 만나고 같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은 단단다 할수 어떤 직접적으로 행동이 필요한데 어떤 행동을 할까 저는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상민 의원한테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도 뭐 많이 열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만 왜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뉴스에 났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또 그런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분께 애써주시는 거 아는데 한편으로는 좀 반대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내달라 그렇게 해야 언론에서 이렇게 좀 하지 않냐 이랬는데 사실 그게 답을 저도 못 들어가지고 그렇고 국민의힘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자기 당이고 이러기 때문에 입장이 정되면 보도자료를 내고 합니다. 다 그거는 기본부터 하는데 그런 게 밝혀지지 않 그런 걸 안 내는 건 입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노력하겠다 이런 말은 의미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내고 행동을 하시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특히 대덕구는 지금 의원들도 다 반대 성명 내셨고 박영수 의원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좀 더 이렇게 의원들께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그 시의원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정확하게 반대를 하라고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를 더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단평동에 있는 그 단평동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아직 반대 서명을 이미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상태네요. 저희 쪽 그 구의원 시의원은 저번에 오셨어요. 이번 편에 오셨는데 오시기만 하시고 아직 그분은- 반대 의사는 그분은 없다는 그냥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냥 그걸 이상민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닌 말이 것 안 같은데. 되는데 왜냐면 그건 만약에 그분들한테 의사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아니 그분 있나요? 다 들으셨어요. 아니, 여기 오셨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진 그래서 않잖아요. 입장문을 정리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고 하시라고 요구하는 이게 성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공개된 문서로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에 우리가 냈다 보도자를 보내고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언론에서 압박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나서줘야 되는 게 더 확실한 거 그렇게 같아요. 해야죠 원래 여당이고 그분들이 원래 이제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이 하태석 시장도 거기에 힘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민이 만약에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여기 주민 비상대책에 주민자치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고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저희 내용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신 데는 정의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상민 국회의원님 그 사무실에서 저희 비대위 오늘 설명한 내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만나서 그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이 열강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주시면 그 저희가 반대 서명 받아보면은 아예 없어지는 줄 알고 아예 폐지 우리 관리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없애자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지금. 네,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열공급 사업자들하고 아파트하고 100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증설하지 말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된 시설은 바꾸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증설이라는 얘기를 던진 게 주민들과의 이런 사전 소통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미 산자부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예, 안건은 올라갔고 어느 회의든 열리기만 하면 이거는 산자부에서 결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도 안 된다고 해라, 반대 입장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중단된 건 없고 계속 순서는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도 2019년에 서구 평촌동에 그 1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500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2배 정도 크게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대전시 쪽에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 최근에 얘기인데 그 2년 전에는 그 외곽 지역에 그 설치하려다가 무산됐는데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 정도 하다가 500 정도 늘린다는 것은 한 5배 정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전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왜 그때는 평촌동 외곽 지역에 하는 것도 반대했으면서 지금에는 도심 한가운데에다가 설치하는데 500으로 설치하는데 왜 지금은 찬성적으로 입장을 좀 가지고 가느냐 그거를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반대하고 증설 반대하고 하면서 이 자료를 쭉 보면은 그 용량들이 그 복합 열병합 발전소 용량들이 500 내외가 제일 많아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500 정도를 해야 어떤 그 효율성 그거를 얘기하면서 500 정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서울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500 정도를 처음에 증설을 주장하다가 230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런 예도 좀 한번 좀 참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분들이 더 적게 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현재 그 얼마 전에도 방금 전에도 자료를 띄워준 게 그 LNG로 해서 그 복합 화력으로 했을 때 지금 산자구에서 승인 취소된 거 그게 없더라고요. 다 승인은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뿐만 아니고 그 과거에 몇 년간의 자료를 쭉 보면은 수십 군데에서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우리의 의지대로 그 반대가 그 우리 뜻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저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취소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 대응을 할 때 우리 뜻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 사례를 좀 검토해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먼저 평촌동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시장이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 주민들 그 멱살 잡을 것처럼 다 쫓아 올라가셨어요. 저희도 성명서 내긴 했지만 그거 100% 주민들이 하신 거거든요. 주민들이 시장 나와라. 시의원들 다 쫓아가셔서 시의원들도 의회 나가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구 창녕 분수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위협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참 운동한 사람이지만 이게 저렇게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표가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촌동은 주민들의 정말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거라고 보고 있고 이 500이 정량이냐 뭐 더 적게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거는 다 그들의 경제성이에요. 주민들이 왜 그들의 경제성을 우리가 따져줘야 될까요? 저희는 환경,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얘네가 하는 건지 이런 것만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300은 되고 500은 되고 이런 거 다 우리 이거 적자 날 것 같아 이거 기존 시설대로 하면 걔네 현대화 사업의 자료를 보면 걔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쪽 현대화 사업 자료를 보면 지금처럼 하면 적자가 이만큼 나고 300 정도로 하면 한 조금 적자 나고 500 하니까 이득이 나요. 그러니 500으로 할게요. 이렇게 물론 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만 주민들이 그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 당시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접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런 모든 거에 주민 의견이나 이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그 열병합이 산자를 직접 제출을 한 경우고 그러니까 대전시는 그냥 의견서만 내는 정도로 잘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자부에서 대전시의 의견을 얼마큼 받아들일지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전시는 딱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대전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딱 대놓고 우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추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책임 회피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설사 대전 시민들 의견을 중요하지 않게 하더라도 대전시는 최대한 반대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대전시인데 오히려 우리 대전시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참 답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경제성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시설 교체할 경우에 LNG는 78에서 80 몇 프로로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그냥 교체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열병학 회사의 어떤 그런 걸 보면 2019년에는 어떤 그냥 무형자본, 뭐 영업권이나 이런 걸로 감가상각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적자가 난 걸로 서류상에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적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2020년에도 20억의 흑자가 났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성도 좋고 그다음에 거의 빚도 거의 없었거든요. 퇴직금 줘야 될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굳이 그거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지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거는 뭐 회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오염물질 몇 배가 나오는데 우리로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예,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의당 유성부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지난 4월 전기위원회에서 이제 불승인 단계 2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GS건설이 이제 서산에 건설하는 이제 발전 설비였는데 서산시의 일관된 반대 의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감안할 때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기위원회 공식 문서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전시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어떤 태도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힘들을 좀 모으고 행동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전기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확인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셔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의 힘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아까 서산 쪽 같은 경우는 서산 쪽은 열병합 LNG가 아니고 태양광 그쪽일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우리 현재 좀 이 사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탈원전, 복합 화력 LNG가 친환경인 연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LNG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산자부라든가 이렇게 불승인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부 쪽에서는 아마 20 며칠 날 전기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딱 한 분만 질문 받고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혹시 향후 계획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될 정기위원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3월 정도에 제출된 거라 대체로 이제 기록들 보면 한 달 안에는 다 승인이 납니다. 네. 어떤 건 당일날 승인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안에 날 승인이 지금 2달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저는 지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정기위원회에 어쨌든 승인이 남아있고 또 승인이 된다 해도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지금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조금 더 공론화하고 저희 서명이나 면담이나 시장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부의회 좀 다 만나보고 반대 의견을 낼 거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으로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같이 꾸렸는데요. 신산실에 계신 분들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4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산자부장과 면담을 할 거예요. 면담 신청을 하고 그 앞에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 10시 반 산자부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 권평동 주민들 반대 서명 저희가 지금 확보한 거는 1,400명 서명해 주셨고요. 계속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현수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권평동 주민자치회 산하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있고, 여기에 또 찬성해 주시는 권평동 직능단체라고 얘기하시죠. 21개 단체가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면 일부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증설 반대에 찬성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박원장님, 김영민께 박수 쳐주시고요.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